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T로 느껴졌던 눈에 걸렸던 두 군데의 자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딸기 이야기에서 프랑스 여성 2인이 딸기를 테마로 한 식물 컨셉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We are both studying Korean이라는 발화에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자막이 달렸는데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K 스트로베리 3개를 매료시키다에서 1993년 대한뉴스를 보여주는 중에 1996년 처음 딸기 재배를 시작한 이래 27년 동안이라는 자막이 달렸습니다. 1993년 뉴스에 3년 후인 1999년 그리고 그 이후 27년에 관한 뉴스가 나올 리 없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1966년에 처음 딸기 재배를 시작한 것이었고 거기에 27년을 더하면 1993년 바로 자료 화면으로 제공된 대한뉴스의 날짜 1993년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에 더 눈에 띄는 이런 실수는 좋은 특집의 몰입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의 영상 측면에서 볼 때 카메라 움직임이나 컬러 등 다양한 요소에서 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메라 움직임은 딸기 자체에 대한 클로즈업, 줌인, 틸업 등의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여 딸기를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부각합니다. 관련 사람들이나 배경은 미디엄샷과 롱샷 방식을 활용합니다. 딸기의 컬러가 빨간색인데다가 딸기 클로즈업의 배경 화면은 밝게 처리하여 빨간색의 열정과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듯한 효과를 창출합니다.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한 음악과 딸기를 시식하는 어린이 외국인들이 매우 밝고 웃음이 가득하여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K 스트로베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각적 측면에서 카메라 움직임, 컬러 등을 활용한 미학적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남다른 딸기 사랑이라는 설명을 달고 프랑스인 두 분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딸기 디저트 카페를 방문하여 디저트를 즐기는 장면과 함께 딸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내레이션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2명의 기호가 과연 외국인 전체의 국산 딸기 사랑이라는 결론으로 같이 위치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특히 이번 프로그램 같은 정보성 다큐멘터리에서는 절대 지양해야 하는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딸기 디저트 카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과연 몇 개가 늘어났는지 또 얼마나 창업했는지 등의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방송 내용은 일견 공허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정보성 방송 다큐는 전하고 싶은 내용과 메시지의 구성을 탄탄히 다져야 하며 그리고 내가 사용한 시간만큼 확실한 정보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으면 그 존재의 의미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딸기 특화 지역인 논산은 비옥한 토양,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의 지역으로 설명되니 이 부분이 딸기 재배에 도움을 주는 지리적 요건인 듯 하였으나 이곳 딸기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달리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생산되는 서량이라는 품종 외에도 킹스베리, 홍이, 비타베리, 금실 등 다양한 품종 개발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과실 품질을 좋게 하는 재배법을 연구하여 단단한 과육과 달콤한 딸기 맛을 이끌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정기적 농가 컨설팅과 딸기 재배 기술 전수 교육이었습니다. 딸기의 품종이 이처럼 다양함에도 놀라웠지만 그간 딸기 과육이 쉽게 물러지는 단점을 개량하여 새콤하면서도 부드러운 과즙은 유지하면서 단단한 과육을 이끌었다니 이러한 농업 기술 등이 수출용 딸기의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논산 딸기 연구소 재배팀장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외국 딸기 품종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2005년 서량이 개발되면서 국산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이 98.3%가 확대되었다는 자료를 보면서 딸기 품종 연구에 매진한 우리나라 딸기 연구진들의 노력과 땀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한국의 농업 경쟁력이 다른 국산 농산물로 확대되어 세계인의 사랑받는 K 농산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농업도 스마트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품종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논산의 딸기 연구소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소득이 가능한 원예 작물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역적 농가의 소득으로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지역적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산의 딸기 연구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청자들이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량의 국내 보급으로 인해서 더 이상 딸기 로열티를 해외에 주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몰랐을 텐데 아주 짧게 나왔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시청자들에게 정보 전달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스마트화 그리고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었던 것으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영상에서 한국 딸기의 맛과 품질, 또 역사와 운영 관리, 또 시장 동향 및 수출 전략 등을 다루고 있지만 각 주제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산만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딸기 역사와 운영 관리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한국 딸기 산업의 토대와 발전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동향과 수출 전략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한국 딸기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4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